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주제는 불안입니다. 독일의 영화감독 파스빈더가 전후 독일 사회의 우울함에 대해서 영상화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고 하는 멋진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멋진 제목은 어쩌면 독일 사회만이 아니라 현대인 전체의 삶을 드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 2040 세대의 약 70% 정도가 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불안의 내용은 다릅니다. 20대는 취업 문제 때문에, 30대는 노후 문제 때문에, 40대는 자녀 교육과 주거 문제 때문에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을 조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안의 어원입니다. 압박감, 벗어나고픈 욕구를 만드는 심리 상태, 그것이 바로 불안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안에 압도당한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에 압도당한 주체들은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쉽게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도 뒤지고 영화도 봅니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멘토를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멘토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의 출전길에 오를 때 아들 텔레마코스의 장례를 그의 오랜 친구인 멘토로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는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의 한국적인 표현인 어른이라고 하는 이름의 멘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속물화되어 버린 세계 속에서 더 이상 그런 멘토를 발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멘토를 자처하거나 멘토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멘토는 그저 실용적인 처세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길잡이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죠. 멘토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없는 시대.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안의 시대가 아닐까요? 이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소비자본주의가 맹렬하게 삶의 속도를 바꿈에 따라서 등장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불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적 삶의 조건과 사회적 지위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 심리, 혹은 내일 혹은 모레 그것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우리에게 지옥으로 경험됩니다. 이 지옥 속에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유토피아란 우리가 도달하거나 혹은 도달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종착지가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이 도피하거나 끝없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그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는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삶의 속도와는 구분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습관이지요. 우리는 그 습관 속에서 어제와 반복되는 오늘 속에서 그런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는 이런 익숙함과 편안함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떨쳐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1997년도 외환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부와 노동의 관계, 일과 삶의 관계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노동과 일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삶의 또는 사고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불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주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몇몇 예외적인 개인이나 특정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이 경험하는 기분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기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사회와 소비사회라고 하는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산사회가 있습니다. 생산사회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산의 능력이 있거나 생산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도 일할 능력이 있거나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산업예비군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산업예비군들은 언젠가 경기가 좋아지거나 조건이 나아지면 다시 직장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사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위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그 사회 공동체가 모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우리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산사회가 아닙니다. 소비사회죠. 이 사회는 소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그런데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소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소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소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소비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 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지요. 전화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고 전화를 통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자꾸 채무를 미래로 연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소비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소비사회의 잉여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면 쓰레기라고 간주됩니다. 인간에게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산업예비군은 지금 당장은 직장이 없어서 돌아갈 수 있지만 직장을 구하면 돌아갈 수 있지만 소비사회에서 한번 쓰레기로 찍힌 사람은 영원히 쓰레기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불안은 바로 자기의 현재적 삶이 쓰레기가 되어서 사회 바깥으로, 세계 바깥으로 추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투명한 미래 경험에서 비롯되며 현재적 삶의 리듬이 언제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위험사회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는 그런 존재들을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평균 고용기간은 8개월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고용시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또는 8개월. 이 시간은 미래를 전망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우선 1년짜리 적금을 붓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몇 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여기에 질병과 실업과 해고와 취업 실패에 따른 쓰레기적 존재로의 강등, 즉 소비 능력을 상실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영속적인 구조조정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모토 하에서 대중은 점점 주변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자본은 이러한 대중의 불안을 역이용해서 살인적인 경쟁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불안체제 또는 불안사회, 심지어는 불안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아마 그것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며 자기의 삶과 노동시간을 주저하지 않고 교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속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0개월 계약서가 상징하듯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고용됩니다. 0개월 계약서가 무엇이냐고요? 뉴코와 이랜드 사태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0개월, 1일, 일주일 등 초단기 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징후적인 것이라고 할지언정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아마 우리 사회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안 앞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의 일부가 되어서 불안한 채로 살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불안에 맞서 싸우거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후자는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지옥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지옥의 규칙을 숙지하고 그 흐름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죽으라고 달리고 죽으라고 일하고 끝없이 변화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하면 지옥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싸우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개인주의의 단독자적 삶보다는 관계를 만들므로써
서로가 서로를 최악의 생존 경쟁의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은 우리를 끊임없이 단독자로 호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독자를 소비자라고 하는 고상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그 소비자라고 하는 고상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거부하고 단독자적인 삶을 거부하고 공동체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만 우리는 불안과 싸워볼 만한 조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와는 다른 자신의 삶의 리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의 시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노동과 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과 화폐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불을 개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짓는 것,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집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노동과 일은 다른 것입니다. 노동은 현재 사회에서 노동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끊어질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통한 나의 리듬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에 맞서는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일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소하게는 집안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일 속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 지속적인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일을 만들고 일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적어도 불안과 한 번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번은 싸울 만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